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운주클립 교육학 15편은 학교의 의사결정입니다. 초등 임용시험과 중등 임용시험은 2주 차이로 치러지죠. 그래서 초등 임용시험에 나온 시험 경향이 중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초등 임용시험에서는 학교 효과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학교의 효과를 높이는 교육행정 관련 이론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중학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정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 교육과정 중 안전영역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얼마 전에 수학여행 중에 발생한 큰 안전사고 이후에 생존수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서 생존수영을 도입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선택인 만큼 학교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좀 면밀히 파악해서 교육과정 계획을 조정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먼저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생존 수영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75%가 생존 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재정,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았다. 그리고 1, 2학년 담임선생님들과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의논해 보았다. 체험학습이 있을 때마다 워낙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니 어떤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수영 연습 시설이 될 해양수련원의 상황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생존 수영이 도입되어 2학기부터 적용을 한다면 인솔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생존 수영 장면을 촬영하고 학생들의 수영 실력 향상 과정을 모니터해서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2학년 담임선생님들은 생존 수영이 갑자기 2학기부터 도입이 되면 변경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심도 굉장히 많고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도 탁월한 구성원들이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교감선생님이 통합자 역할을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다. 상황 분석은 충분히 되었고 일단 학부모, 학생, 1, 2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생존 수영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니까 효과적인 생존 수영 교육과정 반영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내일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의논해 봐야겠다. 올해는 위원회를 하면 회의 분위기가 작년에 비해서 한결 부드럽고 여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교장선생님은 목표관리기법을 학교에 적용해 보시겠다고 목표 설정부터 달성 과정 모두를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시며 함께 하셨다. 민주적이고 각자 책임을 다하는 건 좋았는데 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단기 목표를 강조하다 보니 모두가 여유가 없고 점점 체육과 같은 과목은 소외되는 분위기가 생겼다. 교장선생님도 그런 한계를 느끼셨는지 올해는 구성원의 마음이 편안한 질적인 학교 경영을 추구하시는 것 같다. 이 이야기에는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호이와 타터의 의사결정 모형, 스터플빔의 의사결정 모형, 목표관리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말 그대로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좀 더 유동성 있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모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의 특성과 학교 교육 상황을 분석하고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교육 목표부터 일방향적으로 전개되는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달리 스킬백 모형에서는 필요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각 단계의 순서도 상관이 없고요. 단계별 결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 단계는 총 5단계입니다. 첫 번째, 상황 분석 단계에서는
학생의 적성, 능력, 교육적 요구, 교사의 가치관, 태도, 지식, 경험, 기능, 학교의 환경, 정치적인 구조, 학교 시설과 같은 학교 내적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변화, 교육체제의 요구, 변화하는 교과의 성격, 교사 지원체제와 같은 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발 상황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상황 분석에 기초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고요. 세 번째,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수단, 자료를 구비하며 인사 배치와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실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학습 시간표 및 규정도 제정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판단과 실행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문제들을 판단하고 실행해보고,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 조정, 피드백, 평가, 재구성 단계에서는 실제 실행 단계를 모니터링하며 모든 과정의 진행과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되어 진행되고 단위 학교 교원이 주축이 되어서 학교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학교 전체뿐만 아니라 몇 개의 학습 특정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야기에서도 생존 수영 관련 교육과정은 안전교육과 체육교육과 관련이 될 수 있죠. 학교 경영자와 교사는 동료로서 협업적 관계로 협동 작업을 합니다. 이야기에서 정부장은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상황 분석 단계에서부터 스터블빔의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했습니다. 스터블빔의 의사결정 모형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의 활용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4단계로 정리한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의 단계는 계획, 구조화, 실행, 결과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평가 유형을 따서 CIPP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맥락평가입니다. 계획 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로서 주로 구체적인 목표 수립의 배경과 상황, 환경적인 여건을 파악합니다. 체제 분석, 조사, 문헌 연구, 면접, 진단검사,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야기에서 정부장의 학교는 생존 수영 도입 배경을 이해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투입평가입니다. 구조화 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가로 현재 어떤 산물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산물이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참여관찰, 토의, 설문조사 등이 사용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생존 수영 도입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아본 평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평가입니다. 실행 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가로 구조화 단계에서 수립한 전략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발생 가능한 사건 등을 파악합니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더 추가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나타나죠. 그럴 때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산출평가입니다. 결과 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로 전체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성과 비교나 다른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평가해 봅니다. 정부장의 학교 상황을 호의와 타터의 의사결정 모형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의사결정 모형이지만 스타플빔의 의사결정 모형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평가가 필요하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호의와 타터의 의사결정 모형은 구성원의 이해관계 정도와 전문성 여부에 따라서 지도자가 얼마나 구성원을 참여시킬 것인지 결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성원과 지도자의 역할과 참여 범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모형이죠. 호의와 타터의 의사결정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수용 영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용 영역은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아무 의심 없이 구성원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영역을 말합니다. 둘째, 참여 수준입니다. 표에서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적절성과 전문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적절성이란 구성원이 의사결정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고요. 전문성은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뢰성은 구성원들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성원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마지막, 상황에 따른 참여 방식입니다. 호의와 타터의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상황이 총 4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성원들의 적절성과 전문성에 따라 4가지 상황으로 나뉘고 각 상황에 따라 구성원을 어느 정도 참여시킬지,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연두색으로 칠해진 1 상황입니다.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사결정을 구성원의 합의로 할지 다수결로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에서 정부장의 학교는 1, 2학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심도 많고 전문성도 있죠. 그래서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기로 하고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는 의견 통합자 또는 다수결로 결정할 때는 의회 의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하늘색으로 칠해진 이 상황입니다. 구성원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때때로 참여는 하지만 참여 정도는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묻는 의뢰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연한 갈색으로 칠해진 3 상황입니다.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는 있으나 전문성이 없으므로 참여를 제한시키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전문가가 내리면 구성원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별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각 결정사안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교육시키는 교육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분홍색으로 칠해진 4 상황입니다. 구성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지도자가 결정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수용 영역 내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지도자가 임의로 결정만 하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는 지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목표관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표관리 기법이란 말 그대로 구성원들이 함께 목표관리에 참여한다는 학교 경영 방식입니다. 목표관리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노력해서 성과도 달성하고 그걸 평가, 보상받는 방식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유래 자체가 피터 드러커의 경영의 실제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 방식과 매우 유사하죠. 목표관리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장과 교사가 합동으로 목표를 결정하므로 민주적인 학교 경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교직원이 합의하여 책임과 역할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진술합니다.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자기 통제를 하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예산 배분에 신경을 쓰고 성과 측정과 평가 후 보상하는 단계까지 신경을 쓰는 기법입니다. 학교에는 수업 체제와 관리 체제로 나누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체제 측면에서는 교육 목표를 세우고 교수 학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목표 관리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 관리 체제 측면에서는 인사, 재무, 사무, 시설, 설비, 환경 관리 등에서 목표 관리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목표 관리는 목표에 의한 관리와 목표에 의한 수업을 아울러 말합니다. 목표관리 기법의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학교 경영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면 조직을 정비하고 책임을 분담합니다. 교직원이 스스로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통제를 하며 실행해 나갑니다. 그 후에 교육 성과를 정리, 평가하고 자기 반성과 보고도 하죠. 그 평가 결과를 또 피드백해서 개선시킵니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도에 따라 각자에게 시상하거나 격려하죠. 목표관리 기법을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에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교직원의 참여의식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고 목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분담으로 역할 갈등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이 분권화되면서 참여를 장려하면서 학교의 관료화, 즉 통제하고 복종만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중시하여 장기적이고 전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학교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또 성과 보고 등 교직원 업무가 증가할 수 있고 개량적인 목표 설정으로 질적 교육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학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처방적이고 정교화된 교수 설계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